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최근 이제 이슈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쪼그라든 나라 살림을 좀 어떻게 메꿀 것인지 염려가 참 많은데, 네. 아니, 이렇게 살림을 못해서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세수는 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 죄송합니다. 근데 네. 갑자기. 네. 네. 아니 너무 또 심각한 얘기만 하면 좀 맞아요. 아니, 그럴까봐. 사실 집에 가계부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네. 가계부도 잘 안 쓰면 펑크가 나잖아요. 다음 그쵸. 달 이걸 메꾸기 위해서 힘든데, 네. 작년에도 사실 이런 세수 펑크가 났었고, 맞아요. 올해도 또 나다 보니까, 네. 여기 가계부를 장부를 뺏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요게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세수 축의 오차율 추이고요. 네. 오차율을 보니까 뭐 많을 때는 20%가 넘었을 때도 있었죠. 네. 네. 자, 이제 보시면은 국세 수입 오차의 추이라고 해서 네. 2019년과 20년 이때는 거의 오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근데 21년과 22년에는 어때요? 오차가 정말 많이 거쳤어. 얼마가 거쳤냐? 21년에 61조. 진짜 많이 거쳤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거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 양도세가 너무 거쳤었을 맞아요.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 1000조 거칠 거야 했는데 61조가 더 거친 거죠. 그리고 22년에는 이제 52조가 더 거친 거고, 그 다음에 23년이나 24년은 어때요? 많이 거친 만큼 많이 또 결과가 나네. 23년은 이제 마이너스 56조. 네. 덜 거친 거고, 24년에는 거의 30조 가까이 지금 이제 덜 거치고 지금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엄청난 세수 지금 펑크가 2년 연속 난 거예요. 2년 연속. 왜 어쨌든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짰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까지 펑크가 났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네. 여기 이제 보시면 경제 규모 확대, 그 다음에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이제 내놓았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세금이 어디가 많이 거치고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네. 자, 이제 보시면 요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정부가 걷는 세금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소득세. 소득세. 네. 그 다음이 뭐예요? 부가세입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법인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통, 에너지, 뭐 상속신용 이런 건데 이건 좀 작죠. 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요 세 개예요.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소득세는 어때요? 소득세는 지금 125조 8천억이 거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17조 4천억 밖에 안 거치면서 지금 소득세가 한 8조 이상 적게 거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는 더 오히려 많이 더 거쳤죠. 갖췄네요. 네, 근데 요거는 뭐예요? 물가가 올라서.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부가세라는 건 우리가 이제 물건 파는 거에 이제 얻는 거잖아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더 오르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물건 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부가세도 올라갔겠죠? 네. 자, 그다음에 또 적게 거친 게 뭐냐면 이제 바로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지금 77조 7천억 거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63조 2천억으로 법인세는 뭐예요? 무려 18.6%.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 예상보다 덜 거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빵꾸가 난 거죠. 상당히 큰 빵꾸가 난 거고. 반대네요. 2021년도, 2022년도는 법인세나 네. 이제 이런 양도세가 많이 거쳤던 건데 맞아요. 이번에는 이제 소득세, 그렇죠. 법인세가 많이 안 거쳐서. 맞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또 양도세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양도 뭐 할 게 없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계부를 짜듯이 내가 올해 얼마를 벌 거고 내가 얼마를 써야지 이런 게 다 지금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국이 좀 오차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주요 5개국을 보면은 2020년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최근 3년간 5% 이상 세수 오차가 난 적이 없대요. 네. 자, 그런데 한국은 세수 오차가 지금 17.7%로 지금 월등히 지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의 지금 평균 세수 오차율을 봐도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나라마다 특징이 달라서 그런 거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소규모 있죠. 개발 경제인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캐나다도 똑같이 오차율이 많은 것처럼 왜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만 네. 독일 같은 나라는 좀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라는 네. 얘기를 또 밝히긴 했는데. 네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을까요? 나라마다 이제 뭐 법인세, 네. 소득세,
양도세 이게 다 또 차이가 있으니까 세수 항목별로 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수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낙관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이런 좀 그렇다. 이야기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정창수 이제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곳이 또 있나 봐요. 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 경제 성장률은 22년에 이제 4.6%, 23년에 3.3% 증가했는데 세수입은 오히려 감소를 했다. 예, 원인이 뭐냐? 정부가 너무 감세를 많이 했다. 정부의 감세 효과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다. 그래서 정부는 감세를 했지만 감세 효과는 이미 본 예산 세입 축에 반영을 했다면서 감세와 세수 결론은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또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은 이제 법인세 예측 실패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도 한국은행 또 대출까지 받아다가 또 이런 상황도 좀 있고. 아니, 내년에는 근데 국세가 올해보다 더 많이 거칠 거라고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 전망을 그럼 믿어도 될까? 이렇게 틀리는데 그 전망을 믿어도 되나? 그래도 이제 네. 23년보다는 올해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23년은 워낙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뭐 법인세가 빵이다 이런 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뭐 지금은 또 삼성전자 주가는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23년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이익은 많이 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보다는 좀 좋아지긴 할 텐데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뉴스의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깊은 디테일보다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법인세도 감소했고 종합소득세도 예상보다 감소했고 양수소득세 감소했고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법인이 돈 버는 게 감소했다라는 거죠. 법인이 돈을 못 버니까 법인세가 감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누가 내요? 김 박사님. 제가 냅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네. 아니, 김 박사님. 이제 개인이 냅니다. 네, 김 박사님 개인이. 돈 좀 많이 버셨어야죠, 지금. 개인이 냅니다. 나라에 네. 세금이 안 거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개인의 소득이 감소를 하니까 종합소득세도 감소를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부동산으로 양도할 소득이 없으니까 감소했겠죠. 자, 그럼 보세요. 기업도 돈을 못 벌어, 개인도 돈을 못 벌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어. 이러니까 정부도 지금 세금이 예상보다 굉장히 적게 거친 거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근본 원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23년과 24년은 부동산 연초에 계속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하던 부동산을 이렇게 돌려 세웠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24년 9월 달에 이제 변곡점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하락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데, 이런 전망이 또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정부에서 25년도에 또 연초에 또 1월 달에 또 정책 꺼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맞아요. 모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그럴 확률은 그나마 작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일단 1년이 아니라 2년 연속 지금 정부 세수가 펑크가 크게 났습니다. 2년 연속.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부양제 정책을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자,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24년 상반기 한 7, 8달까지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이제는 돈이 없어. 그리고 총선도 끝났어. 네. 뭔가 부양 정책을 해야 할 그런 어떤 환경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극단적으로는 정부에서 혹시라도 부양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또 여기서 전망을 바꿔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보기엔 그럴 확률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작아 보이고 그렇다면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이 지금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이 없으면 저는 시장은 24년 상반기는 약간 약보합. 그래서 약한 하락세가 나올 거고 25년 하반기에는 상당히 강한 하락이 22년과 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알겠지만, 네. 이제 현재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세수 펑크로 인해서 향후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이제 예상안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또 정부의 추가 부양책으로 또 네. 다시 다시 시장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악플 달리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